소아청소년기에 교정을 하면 장점이 진짜 많고 장점을 떠나서 이때가 아니면 불가능한 교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정이 진짜 만 7에서 9세가 가장 베스트 시기거든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밀쌤의 밀쌤입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나이에 있는 분들일까 가끔 궁금하거든요.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나이대에 있을 텐데 나한테 필요한 영상은 뭘까? 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이소로 모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이에 따른 치아관리법입니다. 치의학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예방치의학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애 주기별 치아관리입니다. 태어나고 나서부터 구강관리가 시작될까요? 영유아기부터 알려드릴게요. 태어나자마자 잇몸을 닦아주셔야 돼요. 거즈 같은 거 해서 소독된 물 가지고 예쁘게 이틀을 따라서 좀 닦아주시고 닦아주다가 앞니 귀엽게 막 6에서 8개월에 나거든요. 불소 치약 쓰셔야 돼요. 저불소 치약, 무불소 치약 막 한 살 안 돼서 쓰고 싶지만 약간 불소를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진짜 한 살이 넘었다 이러면 정말 쌀알 크기만큼 양을 늘려서 불소 1000 이상의 성인과 같은 양의 고불소 치약입니다. 절대 저불소 아니에요. 500ppm 쓰시는 치과에 오시는 어린 아이들 정말 충치가 많아요. 그래서 영유아 검진을 많이 하는데 영유아 검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변경이 됐어요. 우식 예방, 충치 예방을 위해서는 농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뱉지 못하는 아이마저도 1000ppm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기가 많이 컸습니다. 두 번째는 소아청소년기에 왔습니다. 생애 주기별 구강 질환, 소아청소년기는 정말 1등은 치아 우식이겠죠. 우리나라 OECD 평균에서 최하위의 충치 개수를 가지고 있어요. 최하위의 개수가 아니고 최하위의 우식 유병률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많이 생기냐면 만 12세 평균이 1년에 1.8개 정도 생겨요. 우리 친구 2개 안 생겼는데 2개 정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는 정말 괜찮은 거고 어떤 친구들은 몰빵으로 어느 날 갔더니 6개씩, 10개씩 생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은 1.8개입니다. 그래서 1년에 2개씩 생기니 6개월에 한 번은 가서 하나씩 잡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충치 검진을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양치질을 시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소 치약 써주시고 치과에 가서 검진하실 때 불소를 좀 발라줘야 돼요. 계속 불소 얘기하는데 불소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불소는 치아를 강하게 하는 튼튼한 영양제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치를 정지시키고 도포 효과가 있어서 미네랄을 좀 강화시킨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어린 나이 때까지는 불소를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어머님이, 아버님이 초등학교까지는 양치질을 좀 해주세요. 특히 저학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이 잡고 양치질을 해주고 눈으로 뭐가 꼈는지 봐주시고 치실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충치가 안 생겨요. 어렵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소 도포는 사실 아쉽게도 예방처치 중에서 비급여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험으로 적용이 아직 안 돼 있고 약제가 다양하게 있지만 가장 좋다고 제가 생각하는 바니쉬가 좀 비싸거든요. 비용이 2만 원에서 5만 원 선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불소 도포를 하는데 이 돈이 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을 불소 도포하기 위해선 사실은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이랑 비슷하게 표면에 있는 치태 플라그랑 치석을 제거를 해드리거든요. 성인들이 사실 6만 원에 받는 걸 아이들은 3만 원에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신적인 것, 금전적인 걸 생각을 하시면 정말 추천드리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소아청소년기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부정교합입니다. 치아 교정을 언제 하면 좋은가? 이걸 엄청 고민하세요. 소아청소년기에 교정을 하면 장점이 진짜 많고 장점을 떠나서 이때가 아니면 불가능한 교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기를 놓쳐서는 효과가 없는 교정들 제가 몇 번 얘기 드리는데 주걱턱 교정이 진짜 만 7에서 9세가 가장 베스트 시기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7세 정도에는 교정 진단을 신경을 써서 교정 전문치과에 가셔서 교정을 하는지 물어보시고 만약에 내가 세컨 오피니언이 필요하다 이러면 다른 치과에 가셔서 그 나이쯤에 여러 치과를 돌아보셨는데 이 치과도 저 치과도 다 애가 교정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정말 필요할 확률이 높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지금 하면 좋아요? 두 번째는 지금 안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원장님들이 거짓말을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나중에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원장님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케이스가 지금 하셨을 때 장점이 많으면 지금 하시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하셔야 됩니다. 소아청소년기 교정은 골격적인 부분 얼굴, 안목, 페이스, 그 다음에 뼈, 치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개선할 수 있는 양악수술급에 가까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부작용이 현저해요. 통증도 정말 적고요. 속도 너무 빨라서 깜짝깜짝 놀라고요. 애들도 굉장히 부작용이 적고 통증이 적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때 되게 예민한 거 아시죠? 저도 앞니 부정교합이 있어서 매일 울 때가 있었어요. 앞니가 벌어져서.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모여지는 시기였긴 했지만 그 미운오리 시기를 지나면서 집에 와서 매일 울었어요. 나 앞니가 벌어져서 복이 없대. 막 여기가 통과돼서 뭐 틈이 있어서 막 이러면서 막 울었거든요. 그 아이가 받는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요. 상처를 받는 거죠. 오늘 오셨던 환자분 중에 한 분도 아이가 입을 가리고 웃어요. 계속 쭈삣쭈삣하고 그렇게 친구들이 놀려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2차 성징이 아무것도 오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해서 벌써부터 민감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만 돼도 애들이 내 치아가 다른 애들이랑 다르다. 나는 주걱턱이다. 이러면 사실 저희 어렸을 때도 몰라서 너는 베스 같아. 막 이런 식으로 온갖 그런 얘기들 하는데 요즘 애들은 더 예민하고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소아청소년기엔 교정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소아청소년기까지 치아관리법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은 장년기, 시니어기가 있으니까 다 끝까지 일주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밀쌤이었습니다.